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 최근에 또 화제작 중에 하나죠.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그 해외 영화는 잘 안 보는데 이번 주에 무슨 영화를 볼까 하다가 많이 없더라고요, 영화가. 파묘가 일단 대부분 영화관을 꽉 채우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해외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화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주연인 그 엠마 스톤의 어떤 열연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영화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도 11개 부분 노미네이트가 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이제 가십을 좋아하는 언론에서는 뭐 전라 노출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열연을 했다, 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각종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휩쓸고 있고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영화일까? 사전 정보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보고 왔어요.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감독이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감독인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감독인데 나름 좀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뭐 더 랍스타가 아니죠. 랍스타는 이제 먹는 거고, 더 랍스터 같은 건가? 아무튼 더 랍스터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킬링 디어,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연출력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매니아층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르고스 란티모스,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감독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박사가 있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박사가 있는데, 굉장히 그 외형은 기괴해요. 약간 괴물 같아.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겼어. 그 박사가 있는데, 근데 그 박사가 집에 어떤 여자 한 명을 감금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금한 여자가 좀 이상해. 하는 행동들이 막 애기 같아. 말도 잘 못하고 언어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바보 같아 되게. 완전 신생아. 그런 아이를 집에서 이제 키우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키우고 있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고.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지식을 획득하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우연치 않게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돼서 그 남자와 함께 이제 바깥 세상으로 던져져서 이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괴한 외모를 가진 천재 박사의 이제 윌렘 데포, 저는 스파이더맨에서 봤어요. 스파이더맨에서 이제 빌런으로 등장을 하셨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 벨라, 이 벨라의 엠마 스톤, 그리고 그 엠마 스톤과 함께 이제 바깥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서 엠마 스톤을 데리고 나오는 남자, 던컨이라는 애인데, 마크 러팔로, 헐크형이 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중심을 잡고 그걸 이끌어가고요. 상영 시간이 2시간 2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꽤 길어요.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기사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엠마 스톤의 전라 노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성행위의 묘사,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감없이 노골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 고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되게 잔인한 건 아닌데 뭐 신체 해부학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막 하셔, 박사님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묘사가 그냥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출적으로 이걸 되게 야하거나 막 되게 막 잔인해 막 이런 묘사는 아니지만, 그 실체가 딱 이제 다 적나라하게 보이다 보니까, 강함없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가셔라. 예, 그래서 청소년 관람 불가다. 영화는 약간 독특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고, 메시지는 확실한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 감독이 왜 약간 그 매니아층이 있는지 알겠어요. 일단은 연출이 굉장히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것 같아요. 뭔가 좀 타협이 없는 느낌?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화두를 던질 만한 그런 메시지도 좀 있고, 색감도 그렇고, 뭐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연기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끌어가는 세 명의 연기가 아주 탁월합니다. 일단 중심을 잡아주는 이 박사 역할의 윌렘 데포, 기괴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묵직한 연기로 중심을 딱 잡아주고요. 여기서 원맨쇼를 펼치고 있는 엠마 스톤은 왜 지금 모든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듯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왜 그러냐면은 엠마 스톤이 연기하고 있는 역할이, 벨라라는 역할이 처음에는 신생아예요. 신생아.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근데 얘가 바깥에 내던져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습득을 하면서 점점 이게 우리가 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된단 말이야. 그게 자연스러워 되게. 그러니까 좀 인간이 됐다. 좀 바뀌었는데, 이제 말 좀 하는데, 이게 아니라
영화를 쓱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야? 내가 알던 그 초반의 벨라의 모습이 아닌데? 완전한 이제 인간의 모습이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걸 차츰차츰 점점점 이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초반에 막 말도 못해. 단어도 잘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이제 한 명의 인격체로서 딱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게 뒤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게 뭐 이거는 스포는 아니니까 벨라 같은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후반부에. 근데 걔랑 딱 비교해보면 확 느껴져. 나도 그때 확 느껴졌거든. 맞다. 얘 벨라 처음에 이런 애 아니었지. 근데 변했네. 이거를 나중에 나도 느껴질 정도로 그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되게 극적인 연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극한의 어떤 연기들도 펼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이제 벨라와 함께 세상을 여행하는 이제 던컨 역할의 마크 러팔로, 헐크 아저씨. 이 아저씨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 양아치, 하남자인데 약간 양아치 있죠. 그런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여자 꼬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 사람이 일단은 벨라 옆에서 계속 이제 호흡을 맞춰가는데 그나마 이게 어쨌든 되게 진중한 영화고 메시지를 담은 영화라서 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이 역할, 이 던컨 역할이 그나마 조금 이제 재밌는 약간 가벼우면서 유머러스한 그런 캐릭터란 말이야. 뭐 빵빵 막 깔깔대는 그런 코미디는 아니지만은 이 하남자의 역할을 보고 있으면 되게 웃음이 나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이런 영화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좀 웃음을 나게 하는. 근데 그 역도 너무 잘했고 연기를. 그래서 이 세 명의 밸런스가 너무 좋다. 윌렘 데포가 묵직하게 중심 잡아주고 엠마 스톤이 그 위에서 완전 원맨쇼 펼치면서 그 옆에서 마크 러팔로가 너무 무겁거나 너무 진중하지 않게 적당히 환기시켜주는 이 세 명의 밸런스가 일단 너무 좋았고요. 영화 자체는 재밌어요.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은 조금 대중적으로 조금 무겁거나 이게 뭐야 약간 좀 지루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이것도 대중적인 영화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우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뭘 비유하거나 상징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약간 우화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근데 초반부에 여기 던져지는 설정이 꽤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치고는 영화가 꽤나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 여자, 이 벨라라는 역할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얘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래서 초반부의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박사님도 얼굴이 되게 기괴하고 이 박사님의 어떤 과거도 되게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박사의 어떤 이야기와 함께 이 벨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벨라가 이제 세상으로 밖으로 던져졌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이 이야기가 꽤나 이 설정이 흥미로워서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그래서 이런 영화 치고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있잖아, 이런 영화들에. 그런 영화 치고는 꽤나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이 벨라의 이때 세계가 이제 막 펼쳐지고 막 학습하고 습득하고 얘가 이제 점점 바뀌어가다가 후반부쯤 되면은 이게 2시간 20분이잖아. 살짝 저는 잠깐 지루했어요. 왜냐면 초반에 그런 흥미로웠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딱 밝혀지는 순간 약간 저는 흥미가 떨어지긴 했어요. 너무 좀 늘어지는 감이 저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반부가. 왜냐면 초중반부에 비해서 그런 설정들이 이제 다 벗겨지고 나서 이제 벨라가 완성되고 나니까 조금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여기서 나오는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되게 재밌게 연출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 흑백으로 나오거든, 영화 자체가. 그리고 연출도 되게 투박해요. 그러니까 벨라가 지금 되게 애기스럽고 불안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원시인 같아, 약간 원시인. 그런 모습들을 영화적으로도 약간 그렇게 연출을 한 것 같아.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벨라가 점점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점점 영화도 뭔가 샷이라든지 구도가 되게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색감이 점점 더해지고 이제 컬러풀해지고, 이게 벨라의 성장과 함께 영화도 점점 좀 안정감이 더해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여기서 던져지는 이야기가 물론 이 영화가 이 벨라의 성장과 더불어서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어찌 보면 벨라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인간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그냥 던져진다고 해서 인간이냐, 만들어진다고 인간이냐, 거기에 이제 뭘 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말 그대로 벨라도 진짜 하얀색 도화지 같은 인물이거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점점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흥미로웠던 게 이게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인간, 인류의 역사를 좀 닮아 있다?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박사님을 이 벨라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 신이라고 불러, 신. 갓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 영화 내에서.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것과 비유해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벨라가 처음에는 진짜 먹고 싸고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원시 시대도 그랬을 거 아니야. 진짜 1차원적인 어떤 욕구만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성욕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얘가 막 책을 읽고 학습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충격적인 모습도 봐요. 막 계급사회의 어떤 부조리, 뭐 가난한 사람들, 뭐 힘든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서 거기서 막 울분을 토하고 이런 모습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사회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상도 얘가 막 공부를 한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게 단순히 한 인간의 어떤 성장도 있지만 인류의 어떤 역사로 봤을 때도 원시시대 중세라고 해야 되나? 계급사회가 있었던 그런 걸 거치면서 지금 있는 현대사회와 이제 맞물리는 것 같은 느낌? 좀 흥미로운 요소가 있었어요. 딱 맞아 떨어지거든.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에 또 관통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이제 막 그런 말을 하고도 정확히 기억 안 났는데 이제 박사가 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니까 벨라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창조했다. 약간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래요. 너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이 만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 육신은 벨라를 만든 건 박사지만 결국 벨라는 여러 가지 경험과 본인이 습득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의 벨라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결국 벨라는 벨라 자신이 만든 거다. 참 이 영화의 좀 주제를 관통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약간의 진짜 적나라한 뭐 성적인 묘사 이런 걸 떠나서 재밌었던 게 어쨌든 얘가 그 박사님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박사잖아요. 이 벨라도 그 실험체 중에 하나인데 닭이랑 개를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애가 있다든지 막 되게 특이한 동물들도 막 키워요 집에서. 그런 것들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우화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얘가 이제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나라 여러 가지 이제 도시들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들도 실제 같다기보다는 약간 인공적이다 인위적이다라는 모습이 있는데 그 인위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해요. 그 세계가 그 색감이라든지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나 그 무슨 성 같은 곳에서 벨라가 이제 오열하는 장면이 있거든. 되게 그 아래쪽 빈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성을 풀샷으로 잡는데 그 모습도 굉장히 판타지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시대도 불분명하고 배경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약간 창조된 세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실제 지명들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독특한 분위기에 이런 좀 흥미로운 재미있는 요소들 제가 좀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을 약간 오마주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어찌 보면 사랑받지 못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벨라라는 캐릭터는 어찌 보면 이 박사와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약혼자가 한 명 있어요. 벨라 약혼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둘이 얘를 끔찍하게 아끼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인물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아껴주고 사랑을 받았다면 어떤 존재로 변했을까? 뭐 요런 측면에서 봐도 좀 재밌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이런 영화도 나쁘지 않다. 어찌 보면 제가 좀 대중적인 영화 특히 한국 영화를 제가 주로 많이 보는데 이렇게 좀 볼만한 한국 영화 없을 때 이런 영화도 한 번씩 보는 것도 흥미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이 란티모스 감독이 매니아층이 좀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 엠마 스톤의 연기를 가지고 왜 다 극찬하는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엠마 스톤도 엠마 스톤이지만 윌렘 데포나 마크 러팔로의 연기도 진짜 그에 비해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 특히 마크 러팔로의 하남자 어찌 보면 양아치 하남자의 연기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가연 것들 일단은 3명의 연기 밸런스 굉장히 잘 맞고 엠마 스톤의 원맨쇼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윌럼 데포와 마크 러팔로의 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잘 가져와서 잘 풀어냈다. 특히나 이 란티모스 감독의 독특한 연출이라든지 그리고 색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그래서 흥미롭다.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다. 벨라라는 이 여자의 성장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어찌 보면 인류의 성장을 좀 비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영화는 2시간 20분이랑 꽤나 긴 시간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이야기가 저도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막 흥미롭긴 했는데 후반부는 살짝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경험해 봄직한 그런 영화다. 이렇게 결론 짓고 평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거는 일단 외계인보다는 위에 있고요. 당연히 표값 이상은 했고 근데 어쨌든 여기 가지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순수 재미는 아니야. 이 영화 자체가 순수 재미가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순수 재미. 물론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긴 하지만 순수 재미와는 살짝 다르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4,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원래는 가벼운 것들 보려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추락의 해부? 누가 이거 추락의 해부로 되게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싶었는데 영화관에서 많이 내렸더라고 지금. 거의 다 지금 끝났어요. 영화관이 거의 없어요. 인천에 없고 막 다른 도시로 가야 되고 그것도 막 하루에 한 개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추락의 해부 요 작품이 OTT에 한번 풀리면은 요거 한번 보고 제가 또 요거는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벼운 것들 보실 분들은 제 의견만 참고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거의 스포일러는 안 했거든요. 내용적인 얘기는 거의 안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영화도.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여기 이제 그 약혼자가 나오거든요. 약혼자가 나오는데 살라 닮아서 살라. 나는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보는데 약혼자 얼굴에 모하메드 살라 얼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볼 때마다 살라 생각이 났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약간 모하메드 살라 닮았습니다. 약혼자. 아무튼 가벼운 것들 14,000원 이상입니다.